실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적자를 인정을 받고 신고한 경우, 인정받은 적자에 대해서 이 1억 원이 난 해에 이익에서 1억 원 적자를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1억 원에서 작년도의 적자는 1억 원을 공제를 해서 세금이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를 낸 사업자는 당연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프리랜스, 즉 3.3%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즉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신 분들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신고 안내문을 보면 먼저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기준율을 적용받는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이냐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이런 유형들은 직전 연도 매출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연도 매출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실제 복식부기가 맞는지 간편장부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내문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총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업 서비스, 이 경우는 2,4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고요. 2,400만 원을 넘어서서 7,500 사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3,600만 원에서 1억 5천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대표적으로 도소매, 상품중개 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6천만 원 초과해서 3억 미만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각각의 그룹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복식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국세청 안내문에 맞는 유형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저 같은 이런 전문 직종들은 무조건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럼 이런 단순경비율이 어떤 거냐면, 국세청에서 매출과 비용을 장부로 원래는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기준 금액치 이하라고 하면 업종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60%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이제 조금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이면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면 혼자서도 신고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ARS를 통해서 신고하시기도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콘텍스트로 직접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 초기에 보면 매출은 적지만 들어가는 비용들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해는 매출이 5천만 원이 나고 비용이 1억 5천이 지출이 되어서 실제로는 1억이 적자인 상황,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매출이 2억 원이 나고 비용이 1억 원이 지출이 돼서 이익이 1억 원이 난 상황, 이 경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첫 해에 적자를 보전받지 않고 세금 없이 그냥 신고를 해서 마무리된 경우, 그러면 이 적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억이라는 이익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단순경비를 적용받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적자를 인정을 받고 신고한 경우, 첫 해에는 그러면 1억 원의 적자가 그 다음 해로 2월이 되겠죠. 그러면 인정받은 적자에 대해서 이 1억 원이 난 해에 이익에서 1억 원 적자를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1억 원에서 작년도의 적자는 1억 원을 공제를 해서 실제로 세금을 위해 계산한 금액은 0원이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시더라도 내 사업의 매출과 손익을 따져보고 추계로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장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꼭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를 적용받는 그 이상부터는 꼭 장부 작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를 신고한다라고 하면 일단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이 되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기준에는 이제 폭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셀프로 하시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 프로그램을 매입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돈 들어온 게 얼마, 어떤 항목을 지출된 게 얼마,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신용카드를 쓰시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간이 영수증을 좀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런 항목들을 다 솔팅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유류비로 쓴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뭐 신용카드 내역에서 유류비만 솔팅을 해서 그 금액을 합산을 해서 유류비 얼마 지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데이터로 그런 정리됐던 자료들은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이면서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추후에 일정 비용들이 부인이 될 거고, 그 부인이 된 만큼 세금과 가산세가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비용 지출했을 때 어떤 자료들은 꼭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절세를 위한 서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부금, 기부금 같은 경우 영수증을 받으셔야겠죠.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체를 하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이게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잠재 고객이거나 현재 고객들을 위한 접대성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 결혼식, 누구 부고, 이런 경조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 안내문들을 이제 요즘 모바일로 받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출력을 하거나 파일 형태로 잘 보관을 하시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기재를 해 놓으셨다가 이런 이제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잘 반영을 해서 절세에 활용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조사는 일단 첫 번째로 환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플러스 매출의 일정 비율로 환도가 설정이 되고,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3,600만 원 플러스 매출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제 한도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금액인데요. 경조사로 인정받는 금액의 한도는 건당 20만 원이에요. 내가 고마워서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이제 전달한 경우에는 전액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제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도 직원 본인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부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현금성 지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이라면 전액 다 복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50만 원에서 100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는 이렇게 현금성 지출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지출이 된 건 맞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2% 가산세를 부담을 하고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징빙을 받지 못했지만 지출한 경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그 인터넷 뱅킹에서 엑셀로 다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잘 솔팅을 하셔가지고 비용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챙겨야 할 게 참 많죠. 챙겨야 할 게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세금 추징이라는 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날짜를 좀 잡아서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이랑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